오케이. 질문들은 수업 시간에는 수업적인 것들 물론 질문 받지만 그 외의 것들도 다 질문 받아요. 그리고 수업이 끝나면은 여유 있게 자기가 교육 과정이 아니라 할지라도 궁금했던 게 평소에 있었거나 학교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데 해결이 안 됐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환영입니다. 자, 일단은 이어서 가볼게요. 등비수열 활용 문제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등비수열의 합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저기 뒤에 원리합계 부분도 있고요. 여기 원리합계까지가 이제 등비수열이고 그 뒤부터는 이제 수열의 합이라고 해서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이 아닌 온갖 접수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 수열이 끝나요. 별거 없어요. 자, 보죠. 등비수열 활용 문제에서 도형 문제는 매우 높은 비율로 출제가 됩니다. 매우 높은 비율로. 닮은 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닮은 비가 도형과 도형의 닮은 비가 공비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자, 일단은 여기서는 이건 그 앞에 원래 처음에 정삼각형이 주어져 있어요. 한 변의 길이가 2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아이를 이렇게 만들어요. 중점을 연결해가지고 가운데를 도려내서 버립니다. 이렇게. 이 부분이 남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도려낸 도형을 이 도형을 S1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남아있는 삼각형들의 또 가운데를 도려내요. 이렇게. 그럼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이렇게 된 넓이를 S2라고 했을 때 10번 진행했을 때 남아있는 넓이를 구하십시오 라는 거예요. 자, 오케이. 자, 몇 가지 조금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최초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은 값을 우리끼리 정의로 초기값 S0라고 합시다. 두 번째, 정삼각형의 넓이는 얘들아 공식을 반드시 외워야 돼. 한 변의 길이가 A이면 이 정삼각형의 넓이는 이건 외워야 됩니다. 4분의 루트 3 A의 제곱이에요. 뭐 이유를 설명하자면 간단합니다. 이유는 자, 요 변의 길이가 저기에 있는 A의 절반인 2분의 A가 될 거고 여기에 60도니까 1대 2대 루트 3 또는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이 길이가 2분의 루트 3a가 되어서요. 2를 곱한 뒤에 밑변 a에다가 이 i를 곱한 뒤에 2분의 하시면 4분의 루트 3a 정도 나와요. 얘는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반드시. 선생님은 수업 중에 암기하라는 내용이 절대로 많지 않아. 근데 암기하라고 하는 것은 매우 자주 쓰임으로 기억을 하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2의 3승 같은 거 암기하려고 암기한 게 아니라 저절로 이거 그냥 2의 3승 보자마자 팔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까지 와야 되는 거야. 너무나 빈번하게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느낌까지 와야 됩니다. 정삼각형 어쨌든 저 높이 넓이는 반드시 기억하시죠. 4분의 루트 3 한 변의 길이의 제곱. 오케이. 그러면 여기 x의 제로의 값은 4분의 루트 3의 a의 제곱 2의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을 것이고 얘는 루트 3이 되겠네요. S0가. 자, S1은 어떻습니까? S1은 이 문제를 풀려면요 버려지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남아있는 것에 집중을 해야 돼. 항상 버려지는 것을 물어봤어도 남아있는 것만 보셔야 돼요. 그래야 계산하기 쉽거든요. 자, 전체의 몇 분의 몇이죠? 이 부분은? 전체의 4분의 1이 날아갔어요. 그럼 남아있는 양은 전체 몇 분의 몇이 남아있죠? 맞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S1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 방금 전에 값의 4분의 3이 남아있는 거예요. 맞아요. S2도 보세요. S2도 이 쪼가리를 보시면 이 쪼가리에 4분의 1이 날아갔으니까 이 쪼가리에 4분의 3이 남았고 이 부분도 남아있는 부분이 이 부분에 4분의 3이 남았고 여기도 이 부분에 4분의 3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4분의 전체의 그러니까 그 전의 모습 S1에 비해서 역시나
4분의 3이 남아서 S2가 되는 거예요. 이해니? 이것만 보고도 느낌이 와야 돼. 아, 뭐라고 이거? S0, S1, S2, S3 이렇게 보면 여기에 4분의 3을 곱한 게 S1, S1에다가 4분의 3을 곱한 게 S2, 마찬가지로 S2에다가도 4분의 3을 곱한 게 S3가 될 테니까 이 자체가 무슨 소리인데요? 등 비수열이 돼요. 그럼 잘 봐봐. 그래서 바로 갈 거야. 우리 S10을 내가 구할 건데 첫 번째 항은 모릅니다. 하지만 누구는 합니까? S0는 알아요. S0는. 잘 봐야 돼요. S0가 얼마냐면은 루트 3이야. S0에서 S10까지 가려면 공비를 몇 번 곱해야 되냐? 하나, 둘, 셋, 넷, 몇 번? 10번 곱해야 돼요. 9번이 아니죠. S0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한 번에 추가해요. 그러니까 S10은 우리가 표현한, 우리가 정의 내린 S0에다가 공비인 4분의 3을 몇 번 곱해야 돼요? 10번 곱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답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루트 3 곱하기 4분의 3의 몇 제곱? 10제곱 이렇게 정의 넣으시면 돼요. 됐어요? 그 다음에 315번도 연달아서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편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이 있다. 각 편의 중점을 연결해서 또 다른 정사각형을 만들고 또 중점 연결해서 정사각형을 만들었다. 이렇게 정사각형을 계속 만들었을 때 10번째 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죠. 자, 이것도 똑같아. 제로라고 할까 처음에? A0, B0, C0, D0. 오케이. 한 편의 길이가 얼마였다고? 4였다고. 맞니? 오케이. 그럼 첫 번째 S0가 아니라 L0라 쓸까 그냥? 둘레의 길이니까 L이라고 쓸게요. L0는 얼마가 되니? 16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요 선분의 길이 하면 얼마일까? 여기가 딱 45도이지 않겠니? 맞아요? 그러면 여기가 1대 루트 2가 되는데 이 변의 길이가 얼마니까? 2니까 이 변의 길이는 얼마겠니? 2 루트 2 1대 루트 2 기억나요? 아주 많이 중요합니다. 아주 많이 1대 2대 루트 3이라는 거에 매우 많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매우 많이. 이것도 정사각형을 반으로 쪼개서 만들 수 있는 도형이죠. 1대 1대 얼마? 루트 2라는 거예요. 얘들을 모르면 계속해서 고생합니다. 이것들은 반드시 익혀야 돼요. 1대 1대 루트 2니까 2 루트 2. 오케이. 자, 그러므로 L1 한 번 시행했을 때의 둘레의 길이는 2 루트의 4배니까 얼마예요? 8 루트예요. 자, 그 다음으로 생각하세요. 이 도형에 대해서 이 도형의 비율이나 이 도형에 대해서 이 도형의 비율은 서로 같을까 다를까요? 같겠죠. 닮음이가 같겠죠. 그러므로 이 뒤로는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비율과 이 비율은 서로 뭐 해야 돼요? 같아야 되니까. 여기에서 여기로 가려면 루트 2분의 1로 나눠야 돼. 아니 곱해야 돼요. 왜? 여기가 16이라고 하는 게 2 곱하기 8인데 8은 그대로 있는데 2가 절반을 쪼개졌으니까 맞니? 계속해서 루트 2분의 1을 곱해야 돼.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몇 번째를 구하라 했냐면 10번째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10번째 항을 다시 또 생각하는 거야. 내가 알고 있는 거 L0가 심 6인데 거기에서 공비를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0번을 곱해야 되는 거고 16에서 공비 안에 10승을 곱하면 되더라. 근데 공비 안이 루트 2분의 1이니까 16 곱하기 루트 2분의 1의 몇 승? 10승. 요 놈이 그러면 2분의 1의 5승. 그치? 32분의 1이니까 2분의 1입니다. 라고 이렇게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어요 이거? 좋아. 그 다음에 등비수의 합입니다. 등비수의 합도 뭐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요. 등비수의 합 공식을 유도하는 것이 좀 독특하니까 그 부분만 한번 보자. 아주 오래전, 아주 오래전, 내가 태어나기도 전, 제 아버지가 태어나기도 전, 선생님의 일대 조상님이 태어나기도 전, 아주 오래전, 그리스 로마 시대 한 위대한 분이 태어났어요. 아주 오래전이기 때문에 종이도 없어요. 공부할 수 있는 연필, 종이 등등등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막대기 하나, 그리고 바닥에 모래, 공부할 수 있는 바닥에 있는 모래가 노트고요. 막대기가 연필이에요. 그래서 연필로 이렇게 모래를 그으면서 도형을 만들고 계산을 하고 해요. 아라비아 숫자도 없었을 테니까. 되게 어쨌든 간에 공부하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뭔가를 공부를 열심히 하시던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정말 수학적 개념이 없을 때 아르키메데스라는 분이에요. 그분은 지금 등비에서는 합의 원리를 설명하려고 내가 이걸 하는 거거든요. 그분이 이 원리를 만들진 않았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그분에게 아니 그분이 이걸 한번 고민했다고 합시다. 얘들아 고민했다고 하죠. 너희들 이거 계속 더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계속 뭔가를 더하고 있으니까 숫자가 계속해서 커지긴 하겠다. 그렇죠? 이게 무한대로 커질까요? 그럴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모으면 뭐하는 짓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걸 더하면 그냥 심플하게 2가 됩니다. 그냥 2가 돼요. 어떻게 해요, 선생님? 자, 한번 보실래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이건 정말 간단한 거거든요. 계속 더하는 거니까 앞으로 계속 갈게요. 1만큼 갔어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에 절반이 2분의 1이니까 남은 부분의 절반만큼 갔어요. 2분의 1로. 다시 남은 부분의 절반이 얼마죠? 4분의 1을 갔어요. 다시 남은 부분의 절반이면은 8분의 1이 돼요. 다시 남은 부분의 절반이면은 16분의 1이 돼요. 다시 남은 부분의 절반 하다가 보면은 절대로 어쨌든 간에 2를 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하지. 절대 2가 안 넘어요. 절대로. 절대. 굉장히 우리 상식하고는 위배되는 결론이야. 분명히 뭔가가 더하고 더해지고 있는데 끝이 어떤 한계를 넘지를 못해요. 오호. 선생님, 근데 2는 아니잖아요. 선생님, 2는 아니에요, 솔직히. 자, 여기까지 인정해요. 2는 아니에요. 아니요. 이것과 비슷한 맥락이 얘예요. 얘가 비슷한 맥락이 얘예요. 이거는 무한히 더하기 때문에. 무한히 더하기 때문에. 어디에선가 1억 번째 항이든 1조 번째 항이든 1경번째 항이든 거기서 멈추면 2보다 작지만 멈추지 않기 때문에 얘는 실제로 2가 그냥 되어버리는데 이거를 아무것도 없는 지금 우리 중학생보다 더 몰랐었어요. 옛날에는 정해져 있는 사실이 없었으니까. 심지어 너희들 중학교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때 배웠던 그 유클리드가 다 정리해 놓은 그 중학교 지식도 그때 당시엔 정리가 하나도 안 됐었어. 그냥 낱개로 다 떨어져 있었어. 누가 여기서 삼각형 조금 공부해 놓고 누가 사각형 조금 공부해 놓고
누가 찍어서 원 조금 공부해놓고 딱 그 정도로 끝이었어. 아무것도 정리되는 게 없었어. 그 상태에서 공부를 하시는데 그때는 무한의 개념이 아예 없었어요. 무한의 개념이 없었어. 무한의 개념이. 근데 무한의 개념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값이 2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을까? 무한의 개념이 없었는데도 이 값이 2라는 것을 알아내. 어떻게 알아내냐면요. 이렇게 알아내요. 이 값을 선생님이 알파라고 이렇게 해볼게요. 알파.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가 전부 다 2분의 1씩을 곱할게요. 전부 다 2분의 1씩 곱하면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16분의 1 더하기 32분의 1 더하기 쭉 한 게 얼마가 돼요? 2분의 1 알파가 돼요. 맞아요? 자, 봐봐요. 이게 지금 등비수열이지 않습니까? 등비수열이야. 등비수열인데 저 등비수열에다가 공비라는 놈을 곱하게 되잖아요. 공비라는 놈을 곱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1대1 대응을 시킬 수가 있어요. 맞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식을 다시 써볼까요? 1 더하기 2분의 1부터 저기 무한대까지 더하잖아요. 저기 무한대까지 더하잖아요. 뭐가 되어버려요? 2분의 1 알파가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이 밑으로 쭉 더한 게, 그러니까 여기 1에다가 이 뒤로 쭉 더했는데 그게 2분의 1 알파예요. 1에다가 2분의 1 알파를 더했어요. 그랬더니 뭐가 됐어요? 알파가 됐어요. 와우! 이게 웬일이야? 양면에 2를 곱한 뒤에 정리를 하니까 이 알파가 존재한다라면 2라는 것을 하게 돼요. 무한의 개념이 없었을 때 알아내신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사실 이것보다 좀 더 다른 방식으로 하긴 했어요. 얘가 2보다 이렇게 해서 2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증명을 어떻게 했냐면 얘가 2보다 크다라고 해서 증명을 해서 모순, 얘가 2보다 작다라고 해서 증명을 해가지고 모순, 그러므로 너는 2보다 크지도 작지도 않다, 그러므로 너는 2이다, 이렇게 증명하셨어요. 아니 미치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때 당시에 아무것도 없었다니까요. 진짜 흔히 말해 종이, 펜, 아이패드 이런 거 없었다니까. 그렇게 그 시절에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알아내신 거예요. 그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 같습니다. 그게 사람의 생각의 힘이야. 물론 그분이 좀 뛰어난 부분이 상당히 있겠죠. 그리고 사회적인 그리스 로마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은 얼마나 공부하기 좋은 환경이면요. 내가 이야기한 로마 시대에 대해서 한 번도 안 했니? 야, 그 시대는 정말 환상의 나라 네버랜드가 매일매일 펼쳐지는 세상이야. 로마 하면은 그냥 옛날에 로마는 그냥 강대국이잖아요. 강대국. 지금 미국, 중국을 합친 것보다도 더 강대국이야. 전 세계적으로. 마음만 먹으면 다 쓸어 담아. 다. 그러니까 여기 가서 이 나라가 마음에 안 들어. 야, 나는 관대하는 사람이야. 내 밑으로 들어와. 이렇게 해서 전부 다 흡수해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 야, 뭐야, 우리도 전통이 있어. 개길래 하고 개기면 뒤식 맞아. 맞으면 어떻게 되게? 남자는 다 죽어요. 여자는 노리개. 노리개 하고 아들들은 전부 다 노예. 남자들도 힘 좋은 놈은 그냥 노예야. 그냥 노예야. 나라가 이렇게 있어. 나라에 시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시민은 지금에 있는 시민하고 좀 달라. 조금 높은 계급이야. 시민들이 있어. 근데 누가 전쟁을 딱 하고 와. 그럼 데리고 와. 그는 보수군량을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사람을 오직 데리고 와. 다 노예야. 다 노비야, 그냥. 전쟁만 하면 한 몇백 명, 몇천 명씩 계속 데리고 와, 이렇게. 뭐 어떻게 되게요? 한 시민당, 노비가 몇십 명, 몇백 명 그냥 달라붙어. 그럼 내가 일을 해, 안 해? 하나도 안 해도 돼. 그냥 로마 사람들은 일을 하나도 안 해. 하나도. 단 일도 안 해. 아니 잡아오는 중에 똑똑한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 시켜. 잡아줘, 힘이 세. 돌 좀 날라.
잡아왔는데 그림을 잘 그려. 그림을 그려시켜. 그럼 잘 그린다고 그래 잘했어. 해주면 돼. 그래서 로마 문화에 가장 발달한 게 두 가지야. 첫 번째가 향락 문화, 목욕탕 문화. 많이 들어봤냐? 목욕탕 문화가 어마어마하게 발달해. 그냥 목욕탕에서 사나봐. 애들 뭐 때가 얼마나 많은가. 그냥 막 희양은 찬란한 목욕탕에서 하루 종일 산다고. 이 일을 안 하니까 완전히 사람이 둘로 가나죠. 평생을 노는 사람과 평생을 생각하는 사람. 물론 평생을 노는 이 썩은 같은 사람들 때문에 로마가 결국은 망해. 결국엔 쟤들들 망하는 거야. 근데 평생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진짜 정말로 나는 가끔가다 그런 이상한 사람도 있잖아요. 가끔가다. 난 그냥 공부하는 게 좋은 사람도 있잖아요. 가끔 있잖아요. 가끔. 난 그냥 아니 노는 것도 지겨워 죽겠어. 아니 목욕탕에서 때 다 풀어가지고 난 더 이상 그렇게 때도 없어 이제. 그래갖고 그래 공부할까? 그냥 근데 그런 공부가 우리가 생각하는 공부가 아니라 그냥 다 철학이야. 다 철학. 저기 있는 돌은 왜 저기 있을까? 우리에게는 오늘이 있을까? 저기 태양은 왜 매일 저기서 있다가 저렇게 가는 거지? 도대체 그게 의미가 뭘까? 왜 사람 눈이 두 개나 있을까? 곤충도 눈이 두 개나 있네? 왜 근데 곤충의 눈과 우리의 눈이 다르지? 맨날 이 생각밖에 안 해. 그래서 그 로마 문화가 문학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발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냥 하루 종일 그 생각밖에 안 하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만나면 그냥 이야기 안 해요. 뭐 그때 걸그룹이 있겠습니까? 보이그룹이 있겠습니까? BTS 이런 거 없어요. 만나면 하는 이야기가 내가 어젯밤에 하면서 온갖 그냥 그런 그 철학적인 이야기들밖에 안 해요. 그냥 그런 이야기들밖에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발달하더라고요. 왜 사과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고 그 누구도 궁금해하지 않은 것들을 갖다가 왜 내가 무겁게 느껴지고 왜 내가 살이 찌고 그 누구도 궁금해하지 않는 것들을 갖다 그냥 다 궁금하게 해서 만들어서 다 이야기하는 거라고. 사람이 그때에 엄청난 발전했다고. 그게 사람이라고요. 그게 사람이라고. 너희들이 만약에 로마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로마 시민으로 노비로 태어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로마 시민으로 태어났다면은 놀래? 연구할래? 그렇지? 네, 그렇습니다. 나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질리지 않을까? 난 좀 질릴 것 같아. 노는 것도 맨날 자극이 비슷하지 않을까? 질릴 것 같아. 근데 학문은 끝이 없었어. 끝이 없어. 노는 건 끝이 있는데 노는 건 놀다가 지치면 더 이상 못 놀아. 나 에버랜드 예중에서 그 열차 타면 죽지 죽어. 그냥 너무 자극적이니까. 아마도 좀 놀다가 또 나와서 공부하다가 뭐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 평생 그러진 않았겠지 사람은. 자, 사람은 되게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대학교, 뭐 나중에 하고 싶은 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없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없는 게 정상이에요. 뭘 해보고 경험하고 봐야 내가 뭐 하고 싶고 뭐가 되는 것이지. 그게 정상이야. 근데 확실한 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15살? 16살? 16이니? 16년 사셨지 않습니까? 진짜 남은 인생 딱 내년만, 다른 사람 3년 이야기합니다. 10년 이야기. 10년 동안 너희들이 어떤 삶을, 그러니까 여기서 뒤지게 노는 삶을 선택할 것이냐, 연구하는 삶을 선택할 것이냐.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니까요. 어떤 식의 삶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뒤에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망하거나 매우 부흥하거나, 망하거나 매우 부흥하거나. 앞으로 10년. 근데 이 10년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중요한 게 사실 앞으로의 3년이겠죠. 압도적으로 중요한 게 앞으로 3년이야. 그리고 또 중요한 게 4년이겠죠. 대학생활일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그 다음 4년. 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 중요해요. 네, 일도 중요하거든요. 네. 어떤 마인드로 그 일을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달라져요. 정말 달라져요. 선생님 참고로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으로 꿈이라는 걸 한번, 다른 아이들은 막 저는 나중에 커서 대통령이 될래요, 선생님이 될래요. 우리 때는 조금 대통령이 아닌 선생님이었거든요.
과학자. 셋 중에 하나야. 좀 호기심이 많다. 과학자. 뭔가 말을 막 잘한다. 선생님. 진짜 잘한다. 대통령. 어차피 꿈이 셋 중에 하나였거든요. 우리는. 셋 중에 하나였는데 나는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게 없는 거야. 그 중에. 그걸 왜 해야 돼? 그런 고민들 아예 안 해봤는데 처음으로 내가 뭔가가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게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곤충학자. 전혀 다른 거죠. 곤충학자가 너무 하고 싶더라고요. 곤충학자가 하고 싶었던 이유는 딱 하나. 파브로 곤충기를 읽었는데 내가 처음으로 위인전 중에 완독한 책이었어. 단 한 번도 책을 그런 위인전을 완독해본 적이 없었는데 위인전이 유일하게 파브로 곤충기만 재밌어가지고 완독을 했어. 곤충도 좋아하고 됐고. 그럼 내가 이제 꿈을 이때 당시에 딱 곤충학자를 잡고 공표를 했어. 우리 이모한테 말씀드리고 보니까 이모 저는 곤충학자가 될 거니까 그래 한번 해봐. 우리 엄마한테 했더니 우리 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야! 뭐 곤충학자야? 배고파 죽을래? 돈을 못 번다고 곤충학자 하지 말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렇게 바로 무시당했죠. 근데 난 정말 하고 싶어가지고 파블 같은 위대한 곤충학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스스로 그때 어린 마음을 생각했어. 곤충이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나는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곤충을 이해를 해야 진정한 곤충학자가 될 것 같아가지고 내가 했던 첫 번째 작업 뭐였게요? 곤충을 무서워하면 안 된다. 근데 그때 당시까지 가장 무서워했던 곤충이 사마귀였거든요. 무섭게 생겼잖아요. 사마귀를 무서워했는데 사마귀부터 일단 극복을 하자 해서 우리 그 같은 초등학교 중에 시골에서 전학 온 친구가 있었거든요. 걔 사마귀 개 잘 잡아. 아니 너무 잘 잡는 거야 얘가. 막 손에다 올려놓고 막 이렇게 얘 물면 어떡해. 손에다 올리고 막 갖고 놀고 있는 거야. 그래서 걔한테 과일을 배웠었지. 사마귀를 잡을 때에는 두 손가락으로 목 깃털면 딱 잡으면 그냥 이렇게는 하는데 절대 너를 물지는 못할 거야. 그래서 그때 과일을 받고 그 아이가 손에다 올려도 아무렇지도 않은 걸 보고 나도 용기 내서 한번 올려보고 그래서 사마귀를 극복을 했어. 드디어 1단계 정립을 했죠. 두 번째로 시도했던 게 뭐냐면 나는 하지 않는 행동인데 곤충들이 하는 행동들이 있어. 근데 왜 그렇게 하는지 궁금한 거야. 하나가 개미가 진딧물 똥꼬에서 나는 걸 빨아먹습니까? 맞죠? 진딧물이 송진을 먹고요. 맞죠? 맞나요? 내가 알기로는 내 기억으로 그래. 진딧물이 송진 같은 거 나무 애들 먹고 그 진딧물 똥꼬에서 뭐가 나오면 그 개미들 빨아먹어요. 그렇죠? 그래서 개미가 얘를 먹는 것보다는 얘가 먼저 얘를 먹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겠다. 진딧물이 송진을 먹는 걸 이해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먹었지 나도. 송진이 저 귀한 송진이 나무에 있다가 있길래 정말 젓가락으로 정말 살짝 찍어가지고 그때 먹었어요. 와, 안 먹어봤죠? 3일 동안 양치도 안 해도 돼. 입에서 화하는 게 내가 먹고 너무 역한 것도 아니고 너무 그게 있잖아요. 그 솔향 있잖아요. 그게 진짜 너무 강해. 너무 정말 조금했는데 그래갖고 하자마자 바로 양치하고 있는데 안 없어져. 안 없어져요. 3일 동안 양치한 것 같은 효과가 나와. 어디 멀리 여행 가는데 양치하기 귀찮다. 그 있잖아요. 소나무 진액 같은 거 입에 살짝 넣으세요. 입에서 화한 게 계속 나갈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걸 먹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건 아니구나. 그 다음 도전이 사실 진딧물 그 뒤에를 핥아먹는 거였거든요. 개미를 이해하려고. 근데 그건 도전을 못했어요. 여튼 그때 당시에 이렇게 곤충학자가 되려고 노력했다가 중학교 1학년 때 꿈이 확 바뀝니다. 갑자기 중1 때. 중1 때 꿈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수학 선생님이 계셨는데 학교 수학쌤이었어요. 그분이 수업을 하시는데 젊은 남자쌤이었거든요. 내가 봤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멋있었어요. 사람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수업하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칠판에 부서져라고 수업을 하셨어요. 그게 근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게 멋있으니까 갑자기 나도 저렇게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꿈이 수학선생님이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그래서 뭐 할게요? 아까 선생님 실험 정신 봤죠? 나를 마루타로 많이 삼거든요. 그래서 뭐 했냐면 어린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생각했냐면
내가 지금 중학교 1학년 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이랑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때 가지고 있던 생각이 다른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때 맞다고 생각했던 게 지금 보니까 좀 틀리고 이런 게 느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내가 나이가 더 들면 지금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틀리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 아이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전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적었어요. 내 심리 상태를. 선생님이 나에게 이 말을 했을 때 굉장히 의지가 쌓여지고 선생님은 분명히 좋은 의도로 이야기하셨는데 나는 오히려 의지가 꺾이는 뭐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다 적었어요. 전부 다 적었어요. 노트에다가 싹. 선생님들의 행태들을 분석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내가 느꼈을 때 긍정적인 거고 부정적인 것들을 다 샘플이 많잖아요. 중학교 때부터 선생님들이 정말 많이 만나니까 고3 때까지 나를 만났던 모든 선생님들은 다 내 노트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건 좋았다 저런 건 안 좋았다 라는 것들이 다 있어요. 안타깝게도 그 책을 대학교 때 잃어버렸어요. 그는 단순한 노트가 아니라 진짜 내 미래였거든요. 나는 그 노트만 있으면은 굉장히 훌륭한 선생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노트를 잃어버리니까 내 미래가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실제로 1년 동안 방황했어. 선생님 못할 것 같았어. 1년 동안 방황했어요. 나 뭐하지 이제? 나 그것만 보고 왔는데 나 뭐하지? 정말 방황을 심하게 했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 그냥 의지 자체가 아무것도 없었어. 나가다 버렸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게 됐죠. 그건 내 노트에 기록된 게 아니라 여기에 심어져 있었어. 이미 여기에 심어져 있어서 오랫동안 생각했기 때문에 노트가 필요하진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몇 가지 선생님 20대는 다 날아갔거든요. 선생님 20대는 없습니다. 내 20대는 그냥 없어요. 아예 없어요. 어떻게 오냐면은 대학교 쌤이 19살에 들어갔어요. 빨리 들어가서 대학교 1학년 때 열심히 다니다가 정말 너무 열심히 다녔죠. 너무 열심히 다니면서 이런 활동 저런 활동 많이 하다 보니까 트러블이 또 많이 생겨가지고 도망치고 싶었어요. 이 학교를. 그래서 1년 동안 또 수능 공부를 다시 했어요. 도망치려고 딴 데로. 그래 내가 원하는 거지만 여기는 좀 아닌 것 같다. 도망치려고 다시 쌤 시험 봤어요. 근데 도망치는 것은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절대로 간절하지 않거든요. 물론 그 전보다는 성적이 더 잘 나왔지만 내가 이 2년이라는 시간을 버릴 만큼의 가치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근데 또 뭐가 있냐? 1년을 더 할 자신이 없어요. 1년 더 해도 열심히 안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또 도망칩니다. 2차로. 남자가 도망칠 수 있는 건 한문도가 돼 있어요. 군대를 가죠. 군대를 가요. 그리고 2년 2개월 동안 열심히 도망치다가 나옵니다. 군대를 제대하니까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다른 학교를 다시 한번 수능 공부를 해서 다시 갈 것이냐, 아니면 일단 졸업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나에게 선택권이 없었어요. 제대하자마자 한 25살 정도에 제대를 했는데 제대를 해서 보니까 어머니께서 편찮으셨어요. 꽤 깊은 병이었어요. 옆에서 반드시 한 명이 반드시 최소한 그 가족의 한 명이 수발을 해야 되는 병이었어요. 근데 이제 동생은 타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고 집에는 나하고 아버지밖에 안 계셨기 때문에 아버지는 경제활동 하셔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당첨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물론 이게 그러지 않았으면 했겠죠. 그래서 어머니의 간병을 한 5년 정도 하게 됩니다. 5년 동안. 완전히 5년 동안.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것밖에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머니가 결국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시계를 봤는데 앞자리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앞자리가 바뀌어 있어요. 이렇게. 그냥 순삭됐어요. 10년이. 날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따 소리 한 20대 후반에 돼서 20대 후반 정도 됐을 텐데 나를 이제 봤어요. 중간중간에 보긴 했겠지만 나보다는 이제 어머니를 더 많이 봤어야 되니까 나를 봤는데 너무 슬픈 거예요. 그냥 나라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근데 다른 사람 취업 준비를 하면서라도 뭐라도 준비하고 공부하고 있을 텐데 나는 그것도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야. 30대가 되어가는데 또 되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이대로 내가 사람 구실하고 살 수 있을까? 난 진짜 아무것도 없으니까. 학교도 제대로 졸업도 못했거든요. 하다가 휴학하고 조금 다니다 또 휴학, 조금 다니다 휴학하고 막 그러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다른 공부들도 같이 준비해, 다른 공부들을 준비했죠. 다른 공부들을 준비하다가 선생님이랑 꿈은 아예 포기했어요. 이때 아예 포기했어요. 내 꿈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때 당시에 나한테는 사치였어. 아니 지금 어머니가 저렇게 근처하신데 네가 하고 싶은 걸 생각을 해? 그건 사치야. 정말 내 꿈을 쫓을 수 있는 것도 굉장한 큰 행복이구나 라는 게 이때 엄청나게 크게 느꼈지. 사치였어. 사치는 선택은 없어. 근데 다 이 마무리가 되고 나머지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른 걸 공부하고 있었지. 다른 걸 준비하려고 공부하고 있었어요. 흔히 말하는 공무원 시험. 근데 나하고 안 맞아요. 하던 중에 어떤 학교에서, 중학교였습니다. 화순에 있는 모 중학교에서 자꾸 나서 애들 좀 가르쳐보지 않겠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와서 지금은 이렇게 된단다. 와서 용돈이라도 벌고 애들도 가르쳐보고 해라. 그리고 수학은 잘하지 않니? 네 알겠습니다. 시급 보고 갔지. 근데 거기에서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모든 것들이. 교단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는 교단이. 교단 올라가서 첫 수업이 지수법칙이어서 중학교 2학년. 지수법칙에 대한 공식을 일단 쓰고 나서 설명하려고 공식을 쓰고 있는데 너무 심장이 너무너무 크게 뛰는 거예요. 너무. 겁나서 뛰는 게 아니라 모르겠어요. 그냥 너무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건데 내 환경상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심장이 너무 크게 뛰더라고요. 그리고 몇 줄 안 썼는데 한 줄인가 두 줄 썼는데 눈에서 눈물이 줄줄 나는 거예요. 이렇게. 첫 수업이거든요. 애들 아무도 몰라. 중학생들 10명 정도 앉아있는데 아무도 날 몰라. 나 이렇게 서서 가다가 여기서 혼자 놀고 있어. 이렇게 혼자 놀고 있어. 그 대신 보이면 챙겨자. 당연히 계속 쓰고 있어. 계속 썼다가 이거 시간 안 되네. 다시 썼다가 계속 쓰고 있어. 이거 빨리 감추려고 계속 이렇게 말려야 되니까. 겨우 진정하고 나니 그때 수업을 이제 끝냈어요. 겨우 진정하고 수업 끝내고 바로 이제 집에 들어가는 길에 인생이 바뀌었죠. 이제 맞다. 내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일이었는데 이걸 내가 그것 때문에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었구나. 그래 하던 거 다 던지자. 그래서 그때까지 공부하던 책들이 왕창 써있을 거 아닙니까? 다 쓰레기통에다 버렸어요. 그날 다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아이들 가르치기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또 몇 가지 일들이 또 생기고. 그래서 남들보다 선생님은 좀 더 간절하게 시작한 것 같아요. 남들보다 좀 더 욕구가 큰 상태에서 아이들을 지도하기 시작했어요. 도망가기 위해서 그냥 돈 벌기 하고 저를 시작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보다 더 수업도 많이 하고 남들보다 더 공부도 많이 하게 되고 남들보다 더 아이들에게 애정을 갖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시간이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쌓이니까 분명히 나와 같이 출발선 상에 있었던 선생님들이 계셨거든요. 몇 년만 지나도 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벌어지는 걸 느꼈어요. 불과 몇 년 만에 나랑 같이 시작했던 선생님들하고 나와 차이가 꽤 많이 벌어졌다는 느꼈어요. 처음 시작할 때입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중에서도 흔히 말하는 고수라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와, 그때 당시 내가 왔을 때 굉장히 높게 있던 고수들이 몇 분이 계셨어요. 학원가에 몇 분이 계셨어요. 와, 정말 저기까지 올라가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러야 되지? 저 많은 시간이 흐른다고 저렇게까지 잘할 수 있을까? 막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근데 저기를 도달하기 위해서 여기를 넘기 위해서 뭔가 한 게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하루하루를 내가 좀 더 공부해 나가고 정말 순수하게 하루하루를 나를 위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냥 그러다 보니 매우 높게 보였던 이 분들이 정말 몇 년 만이네요. 4년 정도에서 5년 정도 흘렀을 때 비슷해졌어.
분명히 내 느낌상 비슷해졌어. 그로부터 1, 2년 뒤에 봤을 때에는 이분들의 수업을 쌤이 항상 쌤들하고 수업 많이 하거든요. 이분들의 수업을 들었을 때 아쉬움이 느껴졌어. 저걸 왜 저렇게 설명하시지? 저걸 왜 저 개념으로 접근하시지? 이게 마인드 차이예요. 이게 마인드 차이예요. 뭔가 너희들이 일을 시작할 때 마인드가 잘 갖춰져 있으면 시작점이 어디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분명히 차고 올라가고 너희들이 목표를 누군가 어떤 정상 지점의 목표를 잡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어제의 나 또는 작년의 나에다가 목표점을 잡는다면 그것보다 더 증가하게 했다면 무조건 올라갑니다. 이건 100% 사실이에요. 100%야. 그럼 어느 순간 너희들이 생각하는 학교의 친구들도 있어요. 괴물이라고 불리는 친구들 몇 명씩 있어. 쟤는 미친놈 같아요, 선생님. 쟤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라고 생각했던 그 아이들이 어느 순간에 평행선에 와 있고 어느 순간에 왜 쟤는 저렇게밖에 안 하지? 라고 느껴지게 돼요. 목표점을 그 아이한테 잡지 않고 자기 자신한테 잡으면 그래요. 비교를 해도 어제의 나랑 비교하세요. 한 달 전에 나랑 비교하고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비교하지 마.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 아무리 자기가 뛰어나도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들은 무조건 있거든요. 비교할 때 자기가 보통 긍정적인 사람들은 바닥과 비교를 하고 자기 발전적인 사람들은 위에 있는 사람하고 비교를 자기는 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그냥 어제보다 내가 더 나아졌는지만 생각하세요. 됐다. 그럼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가세요. 선생님 아까 엄청난 기입이 느껴졌다는 정말로 수학 선생님들의 실력 차이는 매우 많이 납니다. 매우 많이 나요. 중학교까지는 티가 안 나는데 고등과정 올라가게 되면은요. 고등과정에서 가르치는 수학 선생님 실력 차이는 정말로 땅과 끝이야. 땅과 하늘이야. 땅과 하늘. 불과 저 아득해 보였던 그 분들이 3, 4년 만에 그렇게 보이지 않아진다는 거는 마찬가지로 3, 4년 정도의 시간만 있으면은 너희들이 생각했던 그 괴물들이 내가 될 수도 있다. 그 시간만큼 하시면 됩니다. 하세요. 아주 많은 시간이 남았어요. 아르키메데스는 80몇 년 동안을 공부만 했습니다. 80몇 년 동안 하면은 그 말 그대로 그냥 교과서에 실리시는 분이 되는 거고요. 우리 그 정도까지 아직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부터 하셔도 교과서에 실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스스로 인생을 살면서 괜찮다. 이 정도면 난 잘한 거지. 라는 정도로만 생각하셔도 아주 훌륭하신 분이 될 거예요. 주변에서 여러분들 다 굉장하다고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된 겁니다. 그러면 된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간에.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괜찮을 거예요. 자, 등비실 합 이제 이야기할게요. 잠깐 녹화를 다 하고 있니? 쓸 수 없는 걸 다